안녕하세요. 하이안과의 최현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비문증 관련된 주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직도 이 비문증 수술에 대해서 많은 환자분들이 너무 사실보다는 과하게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면 수술을 하고 나서 결과는 어떤지 결과를 공유를 해드리고자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데이터는 이제 한 100여 분 정도, 정확히 말하면 98명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통계를 내보았고요. 그 중에 사실 대부분은 백내장 수술을 이미 받으셨거나 아니면 백내장 수술을 동시에 받으셨던 환자분들이고요. 평균적인 환자분들의 연령은 58세 정도가 됐고요. 수술 받으시고 수술 전에 얼마나 불편했었는지와 시력 이런 것들을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 1주차, 한 달 차, 3개월 차, 1년 차에 환자분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저희가 숫자로 이렇게 다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0은 아무런 비문증에 대한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0으로 우리가 스케일링을 했고요. 10은 비문증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정도를 10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을 때 수술 전에 불편함 정도를 통계를 내봤을 때 7점에서 8점 정도 사이가 나왔었고요. 수술 후에는 1개월 차, 3개월 차, 1년 차 이렇게 봤을 때 1주차에 거의 2점 정도로 많이 감소가 됐었고요. 그리고 1개월 차에는 1.9점, 3개월 차에는 1.8점, 1년 차에는 1.5점 정도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물론 완전히 비문증이 없어져서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새로운 비문증이 생겨서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수술하고 나서 시력이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망막에 손상이 됐다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 이제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 우선 시력적인 거는 수술 전보다 수술 후가 시력이 떨어지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딱 한 분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고 유리체 절제술만 받았던 20대 젊은 환자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수술 후 직후에 안압이 좀 많이 떨어져서 저안압성 황반 변성이 약간 생기면서 시력이 좀 떨어졌었는데 5개월,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정상 시력까지 회복은 되었고요. 그분 외에 수술 직후에 시력이 떨어졌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저희 병원에서 현재까지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의 결과로 놓고 봤을 때는 시력에 영향을 받으신 분은 아직까지는 안 계셨고요. 그리고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망막 박리라든지 아니면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망막 박리나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딱 한 분 수술 전에 주변부에 망막 변성이 있었는데 너무 주변부에 있어서 색등 현미경 검사상에서 보이지가 않아서 저희가 수술 중에 발견이 됐었고, 그게 가만 내버려 두면 망막 박리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수술 마칠 때 눈에 가스를 넣고 수술을 마쳤었고요. 망막 박리에 대한 가능성도 사실은 그렇게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감염에 대한 가능성도 좀 있는데요. 감염은 통계적으로 1000명에 1명꼴로 생긴다고는 하지만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수술을 해보다 보니까 가장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안압인 것 같습니다. 이 수술 직후에 안압이 떨어지게 되면은 망막이나 황반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수술할 때 눈에 구멍을 뚫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구멍에서 수술 마칠 때 물이 새 나오지 않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비문증 수술할 때 유리체 절제술은 새는 게 보인다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공합을 해주는 거를 선호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수술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많이 접하는 젊은 층에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도 젊은 분들한테서는 오시자마자 수술 바로 하세요 이렇게 권장드리는 편은 아니기는 하거든요. 특히 젊은 분들은 백내장에 대한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우선 수술 전에 산동제 안약이라든지 먹는 약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써보고 그 사이에 적응이 돼버리면 수술 당연히 할 필요 없는 거고, 약을 쓰고 괜찮아지면 또 수술하지 않고 약물로 버텨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바로 수술을 결정을 하지는 않고 한두 번 정도 더 약 쓰고 경과를 보다가 수술하는 걸 권유를 드리거든요. 그런 이유가 수술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것들도 있겠지만, 제가 실제로 이렇게 수술을 해보면 만족도 면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선은 백내장 수술을 같이 못하는 젊은 사람들, 그 유리체를 남겨놓게 되면 아무래도 수술하고 나서 원래 수술 전에 보이던 비문증은 없어졌는데 새로운 비문증이 생겼다, 아니면 주변부에서 뭔가 좀 움직이는 게 느껴진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만족도 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저희가 좀 구분을 해서 설문조사도 같이 해봤었는데요. 실제로 백내장 수술을 이미 받으셨거나 아니면 백내장 수술을 동시에 받으셔서 눈
문 안에 유리체를 최대한 깨끗이 제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의 만족도 결과와 백내장 수술을 받지 않는 젊은 환자분들의 만족도를 통계를 내서 봤을 때 보통 수술 전에 불편한 정도는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이기는 하지만 약간 더 낮은 편입니다. 불편한 정도는.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었거나 아니면 백내장 수술을 동시에 받으신 분들은 수술 전에 불편한 정도가 한 7.7점 정도가 됐었고, 백내장 수술을 같이 받지 않는 젊은 환자분들은 8.3점 정도로 약간 더 높은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차에 이제 두 그룹의 만족도를 비교를 해봤을 때 수술 1개월 차에는 백내장 수술을 같이 받았거나 아니면 유리체를 최대한 많이 제거를 했었던 사람들은 1.9점 정도로 많이 떨어졌었고, 백내장 수술을 같이 받지 않으셨던 분들은 2.6점 정도로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차에는 백내장 수술 받으신 분들은 1.6점, 수술을 안 받으신 분들은 2.1점, 그리고 1년이 됐을 때는 백내장 수술 받으신 분들은 1.5점 정도로 거의 불편함이 없는 정도 수준이었고, 백내장 수술 같이 안 받으신 분들은 2점 정도로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 좀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통계 데이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우선 젊은 환자분들이 수술을 고민하고 여기까지 찾아오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서 동네 안과 다 한번 가보고 큰 병원 다 한번 가보고 다 괜찮다고 적응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말이 이제 납득이 안 되고 본인 적응이 안 돼서 찾아보시다 오신 분들이라서 아마 수술 전에 통계적으로 불편한 정도를 봤을 때는 훨씬 더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수술하고 나서 만족도가 백내장 수술 받으신 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아마도 수정체 뒤쪽에 남겨놓는 약간의 유리체 때문에 비문증이 좀 남거나 하는 그런 점들이 이런 불편함에 영향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내장 수술을 이미 받으셨거나 백내장 수술 같이 받으실 분이라고 한다면 비문증 수술을 본인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막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본인이 원하신다고 하고 리스크나 이런 거에 설명을 들으시고 동의하신다면 전 충분히 권해드릴 만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없는 백내장이 생길 수도 있는 리스크가 우선은 있고,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분들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우선 수술을 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나이 들 때까지 한번 좀 버텨볼 수 있으면 버텨보는 거죠. 그래서 우선 약물 치료나 이런 걸 먼저 해보는 거고, 실제로 수술을 받으려고 마음 먹고 저희 병원에 찾아오셨던 젊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 똑같이 처음에는 말씀을 드리고 약물 치료 해보자 그러면 대부분은 수술을 마음 먹고 오셨기 때문에 약물 치료는 필요 없다, 자기는 수술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본인들도 처음엔 약물 치료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실제로 한 달, 두 달 정도 약을 써보고 비문증 정도가 좀 줄어들어서 이 정도면은 그냥 지낼만 한 것 같다, 그냥 약으로 지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술 안 받으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젊은 환자분들은 물론 이게 마지막 최후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술을 안 하고 만약에 버틸 수 있는 치료법이 있다면 본인에게 맞는 그런 치료법을 찾아서 버텨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모든 환자분들께 제가 오시면은 설명을 드리기는 하지만 이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나 실제로 이 수술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위험한 건지, 동네 병원에 가서 비문증 수술은 하는 거 아니라고 하던데 실제로 그럼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동네 병원에 가서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행하고 있는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모아서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봤을 때는 사실 리스크는 당연히 없을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사고가 안 났다 그래서 앞으로 사고가 안 날 것이냐 그런 거는 아니지만, 간혹 이제 다른 병원들에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수술은 절대 정말 손도 대면 안 된다, 뭐 하면은 실명하는 수술이다, 너무 과장되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분들을 안심시키고 너무 이 수술을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심시켜서 적응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실제로 적응을 하면은 좋겠지만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막상 이런 수술적인 치료나 좀 비문증 환자분들을 제가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정말 일반적인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비문증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비문증 하나 때문이라고 또 단정 짓기도 힘들겠지만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비문증 때문에 정신과 약을 드시다가 약을 실제로 끊으신 분들도 몇 분이 계시고요. 무조건 이거를 참고 견디고 버틸 만한 그런 병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버텨보다가 이제 버티고 해봤는데도 너무너무 힘들고 이제 나는 이걸 좀 제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실 텐데 조금 통계적인 데이터를 참고를 하시면 결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비문증 수술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했었던 데이터에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 수술에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질문들이 있으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이안과의 최현석 원장이었습니다.